지금 유럽 전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믹스커피가 유럽을 점령한 것입니다. 프랑스 까르푸는 하루 만에 재고가 바닥났어요. 독일 알디는 사재기 방지령을 내렸습니다. 1인당 5개 제한이었죠. 혁명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노란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0.1파운드. 카페 커피의 45분의 1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맛이었습니다. 달콤한데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밍밍하지 않았어요. 카페 커피보다 훨씬 맛있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광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입소문만으로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실 권리가 있어요. 도대체 이 노란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유럽을 뒤흔든 한국의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청소부 쉬는 곳 아니에요. 가세요. 카페 점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는 남자. 손에는 걸레와 쓰레기 집게.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엉망이었죠. 2024년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인근 카페 앞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 커피 향기,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전 그냥 잠깐 멈춰 섰을 뿐인데 점원이 나왔습니다. 마치 지저분한 것을 쫓아내듯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화도 났지만 그보다는 제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테우시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왔어요. 29살. 바르샤바 영화예술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습니다. 졸업작품이 폴란드 학생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인정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겠다는 꿈이요. 2021년 여름, 저는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하나에 카메라 하나. 세계적인 영화 산업이 있는 런던이라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현실은 달랐어요. 영국 방송사들은 비자가 없는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6개월간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어요. 돈이 바닥났습니다. 찾아간 방은 창문도 없는 지하방이었어요. 월세 700파운드.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런던 지하철 공사 청소부 채용 공고를 봤어요. 학력 필요 없음, 경력 필요 없음, 즉시 채용. 저는 지원했고 다음 날 바로 합격했습니다. 시급 12파운드. 한 달이면 약 1200파운드였어요. 방세 700파운드를 내고 나면 500파운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내고 나면 한 달에 100파운드 정도 남았죠. 저는 야간 근무조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하철역 화장실을 청소하고 플랫폼을 쓸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취객이 토한 걸 닦고 낙서를 지우고 바닥에 껌을 떼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울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쓰레기통 비우다가 집에 돌아와서 바르샤바에서 카메라 들던 손으로 걸레를 쥐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무뎌진 거죠. 꿈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게 됐습니다. 카메라는 집 구석에 먼지만 쌓였어요. 매일 아침 퇴근길에 그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메뉴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아메리카노 4파운드, 라떼 4파운드 반, 카푸치노 5파운드. 제 시급이 12파운드였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30분 일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식비로 쓰는 돈과 같았죠. 빵 하나에 2파운드, 슈퍼에서 산 햄에 3파운드. 그걸로 하루 세 끼를 때웠습니다. 커피는 사치였어요. 아니, 사치를 넘어 제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저는 줄을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봤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그것만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옆 손님이 코를 막았어요. 청소 끝나고 바로 온 거라 옷에서 냄새가 났나 봅니다. 점원이 인상을 찌푸렸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4파운드를 주고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카페 앞을 지나칠 때마다 유리창만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향기만 맡고 지나쳤죠.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다 잠깐 멈춰 섰어요. 유리창에 따뜻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며 웃고 있었죠. 그때 점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청소부 쉬는 곳 아니라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형광조끼를 여미고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하철역 화장실 청소하느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29살 청년이 아니라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런던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었죠. 영화 일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채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때는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제 비참함을 증명하는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 따뜻한 것 한 잔 마실 자격도 없는 건가? 그날 밤 다시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을 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는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지하철역 플랫폼에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야간 근무 전 점검차 나온 참이었죠.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중년 부부, 그리고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옆에 있던 손자도 황급히 달려왔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벤치에 앉히고 괜찮으신지 여쭤봤어요. 손자가 영어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놀라셨을 뿐이라고요. 저는 물 한 병을 사서 드렸습니다. 자판기에 넣을 동전이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물을 드셨어요. 손자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했죠. 일어서려는데 손자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노란 봉지 10개였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한국 커피예요. 피곤할 때 드시면 좋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손자가 계속 권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라고 하셨죠.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노란 봉지를 손에 쥐고 보니 가벼웠어요. 한 묶음에 10개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노란 봉지를 자세히 봤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죠. 그림만 봐서는 커피 같았습니다. 뒷면에 영어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물만 부으면 된다고 10초면 완성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 휴게실에서 그걸 마셔봤습니다. 휴게실은 좁았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전자레인지 하나, 정수기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근무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락커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란 봉지 하나를 뜯었어요. 갈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에 부었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부으니 가루가 휙 하고 녹았어요. 정말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컵에서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떴어요. 달콤함이 먼저 혀끝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느끼하지 않았어요. 뒤를 고소한 크림의 부드러움이 따라왔죠. 혀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커피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코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커피야? 정말 커피 맞아? 제가 아는 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페에서 4파운드 반 주고 마시던 라떼는 쓴맛이 강했습니다. 설탕을 2개 넣어도 쓴맛이 남았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는 밍밍했죠. 물 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달콤한데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밍밍하지 않고 커피향은 은은한데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3가지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2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았어요. 거기서부터 온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요. 3번째 모금, 4번째 모금. 저는 컵을 입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빈 컵을 내려놓았을 때 제 몸 안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피곤함이 확 가시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노란 봉지를 다시 봤어요. 이게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야?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야간 근무조인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루마니아 출신 청소부였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마테우 씨, 뭐 마시고 있어요? 저는 노란 봉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커피래요. 한국인이 선물로 줬어요. 마리아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마리아가 기뻐했어요. 저는 노란 봉지 하나를 더 뜯어 물을 부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건넸죠. 마리아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느끼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저도 처음 마셔봤는데 놀랐어요. 마리아가 빈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비싸요? 어디서 사요?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거라서요. 잠시 후 방글라데시 출신 청년 라임이 들어왔습니다.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25살쯤 됐을 겁니다. 저는 라임에게도 한 잔 만들어줬어요. 라임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커피 맞아요?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그날 밤 휴게실에는 노란 봉지에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10개 중 5개를 동료들과 나눠 마셨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잠도 안 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런던 거리를 걸으며 한국 슈퍼를 찾기 시작했어요. 2시간을 헤맨 끝에 찾았습니다. 런던 북부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슈퍼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저는 남은 노란 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잠시 후 큰 박스를 끌고 왔습니다. 노란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죠. 100개에 10파운드예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개당 0.1파운드. 카페라떼가 4.5파운드였어요. 이건 0.1파운드. 45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맛은 카페 커피보다 훨씬 나은데 가격은 45분의 1이라고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냈습니다. 20파운드가 있었어요. 박스 2개를 샀습니다. 200개였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박스를 내려놨습니다. 노란 봉지 200개. 제 앞에 작은 보물 상자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 개를 꺼내 또 마셨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3잔 마시면 0.3파운드. 한 달이면 9파운드였습니다. 예전에는 카페 커피를 일주일에 한 번 사 마시려고 해도 한 달에 18파운드가 들었어요. 그것도 못 마셨죠. 너무 비싸서요. 이제는 하루 3잔을 마셔도 한 달에 9파운드면 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300파운드쯤 됐죠. 카메라 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중고 카메라 매장 사이트를 켰습니다. 250파운드짜리 중고 카메라가 있었어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다큐 촬영은 충분히 할 만했습니다. 저는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겠다고요. 카메라가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박스를 받아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박스를 뜯는 손이 떨렸죠. 중고 카메라였지만 상태는 괜찮았어요. 렌즈에 흠집이 조금 있었지만 촬영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손의 쥔이 3년 전 바르샤바에서 찍던 감각이 돌아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방 안을 비춰봤습니다. 작은 창문, 낡은 침대, 구석에 쌓인 노란 봉지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제 방은 초라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퇴근하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물을 끓이고 봉지를 뜯고 컵에 붓는 10초.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퍼지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첫 모금을 마실 때마다 생각했죠. 이 맛을 0.1파운드에 누릴 수 있다니. 점심 먹기 전에도 한 잔, 야간 근무 나가기 전에도 한 잔. 하루 3잔을 마셨습니다. 0.3파운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점심 도시락 사 먹느라 5파운드를 썼을 겁니다. 이제는 집에서 빵과 햄으로 간단히 싸가고 그 돈으로 믹스커피를 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예전보다 50파운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값을 아낀 게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돈이 남은 거였죠. 저는 그 돈으로 삼각대를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튼튼했어요. 다음 달에는 외장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편집 소프트웨어를 구독했죠. 2개월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청소부 월급으로 장비를 사다니.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믹스커피 덕분이었어요. 휴게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마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마테우 씨, 그거 어디서 사요? 저도 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슈퍼 위치를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다음 날 박스 하나를 사왔습니다. 100개들이었죠. 라힘도 샀어요. 방글라데시 출신 매표소 직원이었던 그도 박스를 사왔습니다. 일주일 후 휴게실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간 근무 시작 전 11시쯤이면 다들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각자 노란 봉지를 꺼내 컵에 부었어요. 정수기 앞에 줄이 섰죠. 달콤한 향기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자판기 커피 냄새가 났어요. 쓰고 탄내 나는 냄새였죠. 이제는 다른 향기였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이거 마시고 나니까 한 달에 40파운드가 남아요. 그 돈으로 딸 생일 선물 샀어요. 라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고향 가족한테 송금할 돈이 생겼어요. 전에는 한 달에 50파운드밖에 못 보냈는데 이제는 100파운드 보내요. 멕시코 출신 경비원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마시면 고향 엄마가 끓여주던 달콤한 차 맛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걸 찍어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카메라를 휴게실에 가져갔어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찍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거든요. 다들 의아해했죠. 마리아가 물었어요. 무슨 다큐멘터리요? 믹스커피 이야기요. 우리 같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 작은 봉지로 삶이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라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찍어요. 제 이야기도 담아주세요. 저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이거 마셨어요? 한 달 전쯤이요. 마테우 씨가 알려줘서 한국 슈퍼 가서 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100개에 10파운드라니 너무 싸니까요. 마셔보니까 어땠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솔직히요. 런던 온 지 5년 됐는데 제대로 된 커피 한 번 못 마셔봤거든요. 카페 커피는 너무 비싸고 자판기 커피는 맛없고. 근데 이건 달랐어요. 가난해도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뀌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한 달에 40파운드 아낀 건 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좋은 것 못 누리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힘도 인터뷰했습니다. 고향 가족한테 송금하는 돈이 늘었다고 했죠? 네. 전에는 한 달에 50파운드밖에 못 보냈어요.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니까요. 근데 이거 마시면서 돈을 아끼게 됐어요. 아침 카페 안 가고 이거 마시고 점심도 도시락 싸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50파운드가 더 남더라고요. 그걸 고향에 보내요.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라임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아들이 런던에서 잘 벌고 있나 보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잘 벌어서가 아니라 덜 쓰게 됐을 뿐인데요. 카를로스도 찍었어요. 멕시코 출신 경비원이었죠. 이거 마시면 뭐가 떠올라요? 고향이요. 엄마가 끓여주던 차. 달달하고 따뜻한 거요. 런던 와서 5년 동안 그 맛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마시니까 생각나더라고요. 3개월간 밤마다 편집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2시간씩 편집했어요. 잠은 4시간 정도 잤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믹스커피 마시는 장면, 인터뷰, 그리고 제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따뜻한 것 한 잔 마실 자격도 없는 걸까요? 런던에는 우리 같은 이민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청소부, 경비원, 배달원. 하루 12시간 일해도 커피 한 잔 사 마시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노란 봉지 하나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0.1파운드. 카페 커피의 45분의 1 가격으로 우리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가난해도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영상 길이는 15분이었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올라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볼까?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난 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0이었어요. 댓글은 3개였죠. 하나는 마리아가 단 거였고, 하나는 라힘, 하나는 카를로스였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유튜브를 켰어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50, 53, 58, 62. 2주가 지났습니다. 조회수 500. 3주째 조회수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500에서 5000으로 하루 만에 올랐어요. 누군가 트위터에 공유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조회수 50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댓글 알림이 쏟아졌어요. 하루에 수백 개씩 달렸죠. 그런데 댓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저 이미 1년 전부터 먹고 있었어요. 파리 한인타운에서 사 먹어요. 베를린 사는데 작년부터 유행이었어요. 우리 동네 터키 슈퍼에서도 팔아요. 암스테르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미 난리예요. 다들 먹어요. 마드리드인데 2023년부터 한국 슈퍼에서 대박 났어요. 저는 멍하니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미 먹고 있었다고? 더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2년 전부터 먹었어요. 런던 루마니아 커뮤니티에서 입소문 났었거든요. 이게 뭔 열풍이에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먹던 건데요. 드디어 누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줬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 담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열풍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던 혁명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디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왜 이 다큐를 만들었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실 권리가 있어요. 카페 커피는 4.5파운드예요. 제 시급이 12파운드인데 커피 한 잔이 30분치 임금이죠. 근데 한국 믹스커피는 0.1파운드예요. 45분의 1 가격이에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영상 반응이 어때요? 믿기지 않아요. 50만 명이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댓글 보니까 파리에서는 작년부터 유행이었대요. 베를린,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졌던 거예요. 기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거네요? 맞아요. 이미 유럽 전역 이민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주류 사회에 보여준 거예요. 기사가 나간 건 3일 후였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이미 유럽을 점령한 한국 믹스커피, 런던 청소부가 발견한 조용한 혁명. 부제도 있었어요. 2023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으로 퍼져. 파리 300%, 베를린 250% 매출 증가. 기사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조사한 거였어요. 파리 한국 슈퍼 5곳을 취재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믹스커피 매출이 평균 300% 증가했대요.
한파리 한국 슈퍼주인 인터뷰도 실렸어요. 2023년 초부터 알제리, 모로코 이민자들이 사가기 시작했어요. 작년 한 해만 매출이 3배 올랐어요. 그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50만에서 100만으로 하루 만에 뛰었어요. 런던 한국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마테우시 씨, 사실은 작년부터 장사 잘 됐어요. 루마니아, 폴란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찾아왔거든요. 근데 당신 영상 나온 후로 완전 대박이에요. 이제는 영국 사람들도 와요. 창고를 보여줬어요. 믹스커피 박스가 1000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화제였습니다.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옛날 사진을 올렸습니다. 2023년에 찍은 믹스커피 사진, 2022년에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2022년 겨울부터 먹었어요. 파리 알제리 커뮤니티에서 난리였거든요. 2023년 봄, 베를린 난민촌에서 처음 먹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 바뀌었죠. 한 달 후, 조회수 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파리 사는 알제리 이민자예요. 작년부터 먹었는데 드디어 세상이 알아주네요. 베를린 난민이에요. 2023년부터 먹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보여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봤어요. 당신 말대로 이미 유럽 전역에서 열풍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45분짜리로요. 유럽 각국을 돌면서 이 혁명의 실체를 추적하는 거죠. 관심 있으세요?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3년 전 런던에 왔을 때 꿈꿨던 거였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연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노란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0.1파운드짜리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BBC 본사는 런던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런던에 처음 왔을 때 이 건물 앞을 지나며 꿈꿨던 곳이었죠. 언젠가 저 안에서 일하게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지하철역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연출가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부였습니다. 회의실에 제작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로듀서, 촬영 감독, 편집 감독, 총 5명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악수를 청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마테우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15분짜리 영상 정말 훌륭했어요. 우리가 45분짜리로 만들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게요. 프로듀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유럽 지도였죠. 당신 영상 댓글을 분석했어요.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로마, 바르샤바. 유럽 전역에서 이미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23년부터요. 프로듀서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계 그래프였어요. 유럽 내 한국 믹스커피 수입량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280% 증가했어요. 2024년 상반기만 봐도 전년 대비 400% 증가했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00%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유럽 사회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듀서가 말을 이었어요. 6개월 제작 기간을 잡았어요. 당신이 연출을 맡고 우리 팀이 지원하는 거죠. 유럽 주요 도시를 돌면서 취재할 겁니다.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그곳 이민자들을 만나고 한국 슈퍼를 찾아가고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하철 청소부 일을 그만두셔야 해요. 6개월간 전업으로 이 작업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물론 급여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하철 공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축하해요, 마테우 씨. 드디어 꿈을 찾았네요. 라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잘 담아주세요. 저는 그들과 포옹했어요. 3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첫 촬영지는 파리였습니다. BBC 촬영팀과 함께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갔어요. 파리 북부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슈퍼를 찾았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죠.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부터 믹스커피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쌓여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2023년 초부터요. 알제리 손님 한 분이 처음 사갔어요. 그 후로 입소문 나더니 지금은 하루에 박스로 10개씩 나가요. 하루에 10박스요? 그럼 1000개잖아요. 네. 주말에는 20박스도 나가요. 저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박스 단위로 사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한 알제리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드셨어요? 작년 여름부터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한 번 마셔보고 충격받았죠. 카페 커피는 3유로 반인데 이건 10센트예요. 35분의 1이에요. 맛은 더 좋고요. 삶이 바뀌었나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많이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 100유로 썼어요. 이제는 10유로면 돼요. 남은 돈으로 고향 가족한테 보내요. 베를린도 같았습니다. 베를린 한인타운 한국 슈퍼는 더 컸어요. 창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믹스커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인이 말했어요. 2023년 봄부터요. 시리아 난민들이 사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10명을 데려오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들여와요. 난민촌도 방문했습니다. 베를린 외곽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용소였어요. 한 시리아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거 드셨어요? 작년이요. 다른 난민이 나눠줬어요. 처음 마셔보고 울었어요. 왜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향 생각났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달콤한 차요. 전쟁 전에는 매일 마셨어요. 독일 와서는 그 맛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마시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로마. 어디를 가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슈퍼마다 믹스커피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민자들이 줄 서서 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2023년부터요. 입소문으로 알았어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4개월간 유럽 10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100명 넘게 인터뷰했어요. 알제리, 모로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루마니아, 폴란드, 방글라데시. 온갖 나라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해서 커피를 못 마셨는데 믹스커피를 발견하고 삶이 바뀌었다고요. 촬영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서 2개월간 영상을 다듬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제목을 정해야 해요. 뭐가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펜스의 존엄은 어때요? 제 처음 영상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부제는 유럽을 바꾼 조용한 혁명으로 하죠.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4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런던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을 돌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 나레이션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존엄이에요. 유럽 전역 수백만 이민자들이 0.1파운드짜리 노란 봉지로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혁명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BBC 본사 상영관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4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BBC 황금 시간대 방영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TV를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간 만든 다큐멘터리가 영국 전역에 방송되는 순간이었죠.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시펜스의 존엄, 유럽을 바꾼 조용한 혁명. 제 이름도 나왔어요. 연출 마테우시 코발스키. 45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였어요. 마테우시. 방금 봤어요. 울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라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대박이에요. 제 얼굴이 TV에 나왔어요.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시펜스의 존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올렸습니다. 지금 BBC 보는데 눈물 나요. 가난해도 존엄 있다는 말에 울었어요. 내일 한국 슈퍼 가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테우시 시청률 나왔어요. 420만 명이 봤어요. 화요일 밤 시간대 최고 기록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20만 명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재방송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싶대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BBC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를 정식으로 입점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국 전역 500개 매장이에요.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당신 다큐 덕분이에요. 테스코 마케팅 팀장이 직접 연락했어요. 다큐 보고 시장 조사했는데 수요가 엄청나대요. 세인즈버리, 모리슨스, 아스다. 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도 줄줄이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런던 거리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테스코 매장 입구에 대형 광고판이 걸렸어요. 새로 입점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한 박스에 10파운드. 카페 커피의 45분의 1 가격. 저는 테스코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킹스크로스역 근처 매장이었어요. 입구 진열대에 노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한 영국 할머니가 박스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이거 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실 권리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연금 생활자라 돈이 빠듯해요. 근데 이건 싸고 맛있대요. 매장 직원이 말했어요. 입점한 지 일주일 됐는데 매일 품절이에요. 하루에 100박스씩 나가요. 프랑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큐가 프랑스 방송에 방영되고 일주일 후 까르푸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입점시켰어요. 독일 알디, 스페인 메르카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BC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마테우시, 후속 다큐 만들어요. 당신 다큐 방영 후 변화를 담는 거예요. 3개월 제작 기간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누구를 인터뷰할지 다 제가 정했어요. 먼저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영국 세관 자료를 받았어요. 2024년 한국 믹스커피 수입량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350%, 프랑스는 280%였어요.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수입량이 320%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실감이 났어요. 이건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런던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어요. 당신 다큐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주눅 들어 있었어요. 가난하다고 영어 못한다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커피 하나 때문이에요. 이민자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좋은 거 누릴 수 있다고. 가난해도 존엄은 지킬 수 있다고요.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예요. 파리 알제리 커뮤니티도 방문했습니다. 한 알제리 청년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카페 가면 우리 같은 사람 쳐다봤어요.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커피 마셔요. 더 싸고 더 맛있는 커피요.
그게 자존심이 됐어요. 베를린 난민촌에도 다시 갔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시리아 여성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난민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다들 우울했어요. 전쟁 피해왔는데 가난하고 차별받고. 근데 이제는 아침마다 믹스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작은 거지만 희망 같은 거예요. 3개월간 취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다시 유럽을 돌았어요.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큐 방영 전부터 이미 열풍이었지만 방영 후 폭발적으로 커졌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판매량이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작은 커피 한 잔이 그들에게 존엄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두 번째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방영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방영 일주일 전 런던 단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다큐가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했어요. 시상식은 2월 25일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정장을 샀어요. 중고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상, 시펜스의 존엄, 연출 마테우시 코발스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소감은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던 말을 했습니다. 0.1파운드짜리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카메라로 담았을 뿐입니다. 진짜 혁명은 이미 시작됐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혁명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객석에서 마리아와 라임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다음 날,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BBC에서 정식 계약 제안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연출 PD로 채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어요. 연봉은 35,000파운드였습니다. 3년 전 청소부로 일할 때 월급이 1,200파운드였어요. 이제는 한 달에 거의 3,000파운드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두 번째 다큐 시펜스의 존엄이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첫 번째보다 높았어요. 520만 명이 봤습니다. 프랑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어 더빙해서 방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방송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부터 유럽 각국에서 다큐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방송 후 파리 한국 슈퍼 매출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어요. 독일도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주요 슈퍼마켓 체인 3곳에서 믹스커피를 입점시켰죠. BBC 프로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테우 씨, 통계 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프로듀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영국 기준으로 다큐 방영 전인 2024년 9월까지 한국 믹스커피 수입량이 전년 대비 280% 증가했어요. 그런데 방영 후 3개월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400% 증가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유럽 전체는 더 대단해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 250% 증가였는데 하반기는 380% 증가였어요. 당신 다큐가 방영된 10월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일 350% 증가, 프랑스 280% 증가, 스페인 220% 증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유럽 전역을 바꾼 혁명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보였어요. 5월이 됐습니다. BBC 사무실 제 책상에는 새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테우 씨, 오늘 퇴근하고 우리 셋이 만나요. 축하할 일 있어요. 저녁에 킹스크로스역 근처 펍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 라힘, 카를로스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이번 달부터 청소팀장 됐어요. 월급 올랐어요. 라힘도 기뻐했습니다. 저도요. 매표소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규직 됐어. 3년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 전환됐어.
저는 세 사람과 건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졌네요. 마리아가 웃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 이야기 담아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스코에 들렀습니다. 입구 진열대에 노란 박스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박스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도 카트에 담고 있었고요. 저는 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다 떨어졌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10파운드. 집에 들어와 노란 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컵에 부었습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았죠. 물을 부으니 쉭 하고 녹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완벽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기획안을 열었어요.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가난이 빼앗을 수 없는 것들. 3년 전, 저는 카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청소부 차림으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요. 그때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틀렸습니다. 노란 봉지 하나가 그걸 증명했어요. 가난해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가난이 우리의 품위까지 빼앗을 순 없다고요. 0.1파운드. 카페 커피의 45분의 1 가격. 그 작은 차이가 유럽 전역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영국에서 400% 증가, 독일 350%, 프랑스 280%. 숫자로 보면 그저 판매량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소부가 있고, 커피값 아껴서 고향 가족에게 송금하는 난민이 있고, 처음으로 달콤한 걸 마셔본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카메라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을 뿐입니다. 진짜 혁명은 그들이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0.1파운드를 내고 노란 봉지를 사면서 증명한 겁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밤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란 봉지를 뜯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책상 옆 선반에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런던 단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청소부였어요. 꿈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버티던 이민자였죠. 이제는 BBC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모든 게 노란 봉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저 마셨습니다. 빈 컵을 내려놓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다음 다큐멘터리는 이 이야기를 담을 겁니다.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요. 0.1파운드짜리 커피 한 잔이 수백만 명에게 존엄을 돌려준 이야기를요. 그리고 증명할 겁니다. 가난이 우리의 품위까지 빼앗을 순 없다는 걸요.